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지 진짜 나이가 들수록 더 모르겠거든요. 오늘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인지 좀 강의 좀 멋지게 해주셨으면 저도 좋겠어요. 몰라요. 사실은 먼저 우리 이 문제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죠. 각 집안마다 사람은 우리 산다는 건 다 사람끼리 부딪히는 일이잖아요. 그 영구 씨랑 나랑 만나고 또 정민 씨랑 만나고 승희 씨랑 만나고 우리 다 만나요. 근데 대부분 사람과 만났을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처음 만나서 한 3개월이에요. 어머. 그죠? 모임에서 누구 봐도 뭐, 어머 안녕하세요 그렇지, 뭐 이러고 나서 맞아요. 한 3개월 동안은 뭐 점심 약속도 잡고 뭐도 잡고 막 서로 좋아. 그러다가 이 관계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인간관계는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지나요? 가장 집에서. 길게. 그렇죠. 집이죠. 집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갈등 관계를 많이 유발시키는 인간관계가 뭐예요? 바로 가족이죠. 우리가 왜 흔히 가족은 되게 따뜻한 거예요. 가족은 뭐 나에게 힘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가족이 나에게 되게 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은 왜 자식들에게 막 스트레스 주고 자식에게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자식이 막 힘들고 또 뭐예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막 힘들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이런 인간관계가 가족 안에 이루어지지. 우리가 무슨 시간이 남는다고 옆집 아들을 그렇게 참견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맞아. 우리가 무슨 시간이 난다고 옆집 남편한테 가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도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족이고 또 뭐냐면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도 가족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가족에서 우리 애가 가족에게서 서로 아픔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 하나만 해석을 뒤집어도 훨씬 덜 아프게 살 수 있거든요. 바로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직원이 있어요. 걔 결혼한 지가 10년 됐거든요. 10년이 됐는데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얘는. 아직도? 근데 무진장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또 뚝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보기에 얘는 사이코예요. 어? 애가 이상한 애예요. 조증. 근데 원래 그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다 이러고 살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자기 남편이랑 못 살겠대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어제는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니 오늘 또 왜 이러니? 그랬더니 우리 남편 되게 무덤덤한 거 아시죠? 근데 그 남편이 진짜 무덤덤해요. 어떻게 무덤덤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걔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백허그예요. 그 왜 저기 그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때 꼭 이 친구가 뭐냐면 되게 뭐랄까 이렇게 애살 맞은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잘 때 이렇게 팔베개 해주는 거 너무 좋아하고 여기 남편이 팔베개 해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잖아. 사람이 뇌 이 머리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 잘못하면 남편 50견 빨리 오고 큰일 나니까 마비도 할 머리 마비. 빼세요. 머리 빼. 근데 왜 이렇게 팔베개 해달라고 그러고 막 뒤에서 안아주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왜 남편이 왜 사랑 표현 이런 거 막 많이 하는 남자를 얘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 남자는 상당히 무덤덤해서 그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자기야 나 뭐 안아줘 그러면 그냥 자자. 아 자기야 왜 요새 사랑한다고 말 안 해? 그러면 야 한 달 전에 얘기했지 왜 자꾸 까먹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닌데. 그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랑 표현도 안 하고 무덤덤하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뭔가 가슴 떨리는 사랑을 주지 않는 남자랑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되게 심각하게 고민해요. 자기가 이 남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자한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우울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또 이 남자가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무진장 바빠요. 나랑 우리 회사에서 가장 둘이서 바빠요.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낸다, 뭐 큰 뭐 공연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얘는 거의 내가 집에 못 들어가면 이 친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집에 조금 대충 들어가도 되죠. 왜요? 50 넘었으니까. 그동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이렇게 나이 들면 좀 느슨해지는 그런 여유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용기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근데 이 맞아요. 친구는 지금 30대란 말이에요. 얘는 꼬박꼬박 꼭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요. 돼요. 아무리 회사에 일이 많아도 나도 30대 때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도 30대 때 부산에서 강의 있잖아요. 다음 날 부산에서 또 강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올라왔다 또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부산에서 이틀 자요. 그렇지. 이게 이제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 친구 이상한 게 우리 아버지가 늘 말해요. 그래, 그 니네 직원 또 같이 있냐? 3일째 안 들어갔잖아. 공연 준비하느냐고. 그래서 아빠, 걔 남편은 괜찮냐? 그 이상한 놈이네. 당연히 뭐라고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남자가. 그래서, 얘 남편 괜찮아. 근데 진짜 괜찮아요. 어떠냐면 이 친구가 전화하잖아요. 나 대표님이랑 같이 5일 동안은 밤새서 일해야 될 것 같아. 못 들어가. 그러면 웬만한 30대 남편이면 그러잖아요. 야, 회사가 중요하냐? 그렇지. 그게 30대 남자의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 회사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지. 나 밥은 어떡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나와야 맞아, 되잖아요. 맞아. 근데 이 친구 뭐라 하냐면 그래, 알았어. 일이 중요하지. 그럼 그 대표님이랑 밤새고 일하고 일 도와드리고 그 언제 들어오는데? 그럼 나 금요일이나 돼야 들어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금요일 날 밤에 들어올 때 전화해. 내가 너 차로 데리러 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전화 끊으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 우리 남편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근데 걔 분명히 아침에 뭐라 그랬었냐면 나 이 남자랑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 표현도 안 하고요. 정말 이 남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을까요? 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우리 남편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이코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종이 좀 한 장 줘보세요. 이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여기 있다. 이거 네 남편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게 무슨 깜짝 놀래요. 이거 왜 내 남편이에요? 봐라. 이거 봐. 너 여기 되게 좋아하지? 너 여기 되게 싫어하지? 이 남자 어때? 보니까 사랑 표현 해달라 그러면 그냥 자자. 무덤덤하지? 자기야 나 늦게 들어가. 괜찮아. 금요일날 데려갈게. 무덤덤하지? 이게 한 남자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한 남자예요. 하나. 그렇지. 하나의 힘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서 저 좀 따라해서 양면색종이다. 양면색종이. 다시 해보세요. 내 남편은 내 남편은. 양면색종이다. 양면색종이다. 자, 사실 이런 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는 지금 30이 조금 30 넘었거든요. 이번에 남자 하나를 만났어요.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왜 결혼하기로 맘먹었냐면 엄마한테 이 엄마가 맞벌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한테 이렇게 막 되게 살갑게 챙겨주고 세심하게 이런 걸 별로 못 받고 터프하게 자랐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남자는 어떤 남편을 만나길 바랬냐면 되게 세심하게 막 애기처럼 막 나 챙겨주는 남자 있잖아요. 이 남자를 원했는데 그런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딱. 어떻게 세심하냐 하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가 저 목걸이 이뻐 그러면 기어이 그거랑 똑같은 목걸이를 한 달후라도 기억해서 사와요. 그리고 자기야 나 있잖아 이거 굽 높은 신발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언젠가 같은 사이즈의 같은 디자인의 굽 낮은 신발을 알아서 사와요. 얼마나 세심한지 잊어버리는 게 없어요. 내가 대충 말한 거. 그러니까 근데 잘하는 동안 엄마는 뭐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엄마는 늘 잊어버렸었어.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겠어요. 이 남자랑 결혼해야 돼. 죽어도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 둘이서 운전을 하고 어딜 가다가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대요. 친구 결혼식에 가다가 그 남자친구가 운전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약간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둘이서 입원을 한 거예요. 하루 정도. 그리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이 남자가 어떤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 왜 데려갔을까? 내가 미쳤지. 내 친구 결혼식이 뭐라고 널 옆에 태웠을까? 그냥 너 집에 있겠다고 할 때 그냥 집에 있게 할 걸. 내가 미친놈이지. 너를 왜 태우고 갔을까? 정말 너 얼마나 아프니? 너 얼마나 아프니? 괜찮니? 교통사고 후유증은 없었어요. 그 남자가 후유증이요. 네 얘기가 후유증이라고. 정말 얼마나 한 달 내내 그 얘기를 하는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디 있어요? 이 여자는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잘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쫀쫀하고 세심한 남자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이렇게 한 달 내내 벌벌 떨면서 이러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얼마나 큰 일이 그러니까, 많아. 그죠? 근데 그런 큰 스트레스, 집안의 큰 일을 만날 때 이 남자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나가다가 자기야 나 이 구두 너무 높아서 발이 아파 그랬더니 똑같은 디자인의 봐요. 똑같은 구두를 사왔어요. 너무 세심하죠. 교통사고 한 번 당했더니 내가 거기 널 왜 데리고 갔을까? 되게 세심하죠. 한 남자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되게 우리는 한 남자랑 살면서 두 남자의 모습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계속 사는 내내 어떤지 아세요?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두 남자랑 결혼하면 괜찮을까? 아니요. 그 남자도 또 뒷면이 또 있어. 그럼 4개야, 4개. 그러면 4명,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4명이랑 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살아도 두 가지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던 여자랑 살으라는 거구나. 네. 방법이었어요. 바꿔도 그 뒷면이 그러니까. 또 있으니까. 그러면은 방법은 이거죠. 모든 사람이 자 우리가 싫어하는 면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싫어하는 면은 뭐예요?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인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엄마는 평생 저희 엄마는 평생 뭐 이렇게 따뜻한 면이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 딸들이 우리 엄마를 되게 원망했어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우리를 막 예쁘다 물고 빨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랬죠? 이런 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사람이 묵뚝뚝할까?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탁탁탁 지시를 하면서 막 안아주고 이런 게 너무 없었거든요. 나중에 내가 50 넘어 살아보니까 그것이 한 가지 힘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엄마더라고요. 뭐냐 하면 그렇게 살갑게 그랬죠 우쭈쭈는 못할지 모르지만 책임감은 남자 10명 합친 것만큼 강해요. 그래서 몸이 부서지라 죽어라고 이러면서 우리 자식들 공부 다 시킨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그랬죠 어유 그랬다면은 만약에 그랬잖아요 우쭈쭈 그랬다면 우리 엄마 그랬을 거야. 엄마는 돈 같은 거 못 벌어. 니네 다 그냥 중학교만 나와. 엄마는 못 벌어. 맞아. 엄마조차도 아빠한테 기대서 살고 남편이 돈을 제대로 못 벌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숙명을 받아들이고 어유 이렇게 남편한테 귀여움만 받기를 원하는 여자였다면 우리를 못 길렀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의 그 강한 책임감은 우쭈쭈까지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우리 엄마의 하나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엄마의 돈으로 그렇게 엄마가 고생하면서 크는 책임감을 이렇게 멀쩡하게 컸으면서 왜 우쭈쭈 못한다고 우리 엄마한테 섭섭해했을까? 나쁜 딸이죠. 나쁜 딸이죠. 그래서 여러분 색종이에요. 모든 사람은 양면 색종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찢어볼까요? 찢어볼까요? 이면이 너무 싫어. 나는 이래서 이 남자랑 살기 싫어. 그래갖고 쭉 찢으면 어떤지 알아요? 뒷면도 날아가요. 그러네, 진짜. 진짜 그렇게 단순한 걸 몰랐네. 뒷면도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우리 참 사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뒷면을 이 색종이 이게 뒤집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그러니까 나쁜 면이 분명히 있는데 저 사람한테 좋은 면이 있을 거야. 사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만큼 버티고 산 거야라고 이렇게 뒷면을 뒤집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왠지 알아요? 사람은 때로는 미워하는 힘으로 버티고 사는 거 아세요? 왜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하세요? 왜? 사실은 미워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힘이 되기도 해요. 그래갖고 왜 평생 그 남편 네 아버지가 어쨌는지 알아? 네 아버지가 어쨌는지 알아? 그 힘으로 버티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고 누구 미워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사람이 몸이 사가요. 그 사람 평생 미워하는 힘 때문에 내 몸이 사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서 한 번은 죽기 전에 뒤집어서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기 시작하면은 되는데 뒷면 뒤집기 싫죠. 왠지 아세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미워하는 것도 힘인데. 진짜 명감이다. 그런데 우리 어때요? 자식은 뒤집죠. 왜냐?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살겠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식은 아무리 못된 면을 봐도 기어이 엄마는 어때요? 이 뒤집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사람 좋은 면 보는 게 엄청 어려워요. 왜? 1톤, 2톤, 10톤만큼 무거워요. 이거 못 뒤집어. 근데 못 뒤집어. 근데 기어이 뒤집죠, 자식은. 자식은 엄마는. 그래갖고 왜 이러잖아요. 우리 애는요 너무 말 대답을 하고 엄마한테 대들고 아니면 애가 그냥 성격도 드러나고 어떻게 그런 놈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도 어때요? 홀랑 뒤집죠. 아주 가볍게 뒤집죠. 자식은 뭐라 그래요? 아주 애가 자기 철학이 있어요. 그죠? 참 신기하게도 자식은 홀랑 뒤집으면서 우리가 제일 안 뒤집는 건 남편 잘 안 뒤집고요. 자기 와이프 잘 안 뒤집고요. 좋은 거 다 느끼면서 안 뒤집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절대 안 뒤집죠. 시어머니 나한테 못되게 군 것도 있지만 사실 잘한 것도 있어. 근데 죽으라고 안 뒤집고 어때? 아예 혹시 누가 뒤집을까 봐 여기다가 아주 못을 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못을 쳐놔요. 갖고 못 뒤집게. 뒤집자. 내가 시어머니 욕할 때 아무도 토달지 마.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뒤집고 싶은 날 없어요? 한 번은 뒤집어야 돼. 맞아. 뒷면 있는 거 우리 다 아는데 안 뒤집는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집에 가서 뒤집어 보세요. 시작. 죽으라고 뒤집어. 제가 하도 뒤집으라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정말 제 강의 듣고 뒤집었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 좀 나쁜 짓 좀 했나 봐. 그래갖고 계속 못으로 쳐놓은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엄마가 아버지 욕할 때 토달지 마. 니네 아버지 잘한 게 없어.
이랬는데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잘한 거 하나 있어. 나쁜 짓은 좀 했는데 자식 공부는 등록금 한번 밀린 적이 없어. 죽어라고 돈 벌어서 애들한테는 잘한 거야. 내가 왜 그거조차 애들한테도 못 뒤집게 했을까. 그래 싶어갖고 남편이 이렇게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거실에서 자고 있으면 이렇게 발로 욱 차고 들어가고 이렇게 겨울인데도 이렇게 덜덜 떨고 있으면 이불 하나 안 덮어줬는데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TV 보다 자더래요. 그래갖고 전기장판을 이렇게 깔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등을 치면서 내려와서 자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감동이야, 감동. 너무 놀래갖고 막 너무 놀라서 나가더래.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이제 뭐가 올 게 같다. 올 게 왔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내가 뭐큰 놀래갖고. 잘못했나? 뒤집는 거죠. 이게 정말 근데 저도 무진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끔 나도 미워하는 힘으로 버티더라고요. 미워하는 힘으로 내 인생에 내가 이만큼 고생했어 이렇게 내가 나를 정당화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정당화해도 사랑하는 것보다는 아파요. 맞아. 용서하는 것보다는 힘들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그거 하나도 용서 못했나 때문에 내가 너무 작아 보여서 내가 한심해 보여서 내가 사는 게 힘들어요. 아 맞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좀 가볍게 살아야 돼요. 가볍게 사는 방법은 어떻게? 뒤집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뒤집을 사람이 있죠. 아마 한두 명씩은 우리가 못으로 쳐놓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장님 뒤집었다가도 그 인간 보면 에휴 다시 엎어버리고. 근데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렇다는 거지. 나도 양면이니까. 맞아.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뒷면을 보는 사람이에요. 나의 그러니까 이렇게 막 책임감 강해서 우쭈쭈 못하지만 그 우쭈쭈 못하는 게 결국은 우리 엄마의 책임감 때문이구나라고 자식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나도 그 덕분에 사람답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람답게 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저 요즘 뒤집었어요. 전 요즘에. 뒤집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이렇게 뒤집으니까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얼굴 안 보려고 그래. 뒤집었다는 말이 등 돌렸다는 말이야. 등 돌렸다는 말. 뒤집은 게 아니고 등 돌렸어. 등 아니 돌렸어. 무슨 말을 하면 제대로 알아듣지 도대체.